예, 안녕하세요. 오늘 보강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강 어드밴스드 SQL 한 절반 정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4강에서 계속 SQL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럼 5강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5강에서는 우리가 약간 첫 번째로에는 우리가 SQL과 다른 약간 자바랑 연결해서 어떻게 해서 쓰는지 그러한 쪽에 대해서 먼저 좀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SQL 쓰는 방법은 배웠는데 이 SQL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려 그러면은 한계가 있겠죠. SQL은 뭐 쿼리를 불러오거나 뭐 이런 것만 하지 일반적인 뭐 제너럴 퍼포스 프로그램에 쓰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바나 C 같은 아니면 파이썬 같은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따로 그 일부에서 SQL을 불러와 가지고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쿼리가 다 SQL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은 실제 코드 안에다가 뭐 자바나 파이썬 안에 중간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배워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적 SQL과 뭐 다이내믹 SQL과 임베디드 SQL 한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나씩 보자면은 뭐 임베디드 SQL부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컴파일 할 때 SQL을 활용해서 약간 SQL 문을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약간 활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embedded SQL과 또 비교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이나믹 SQL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SQL은 우리가 실행 중에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행 중에 SQL문을 동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좀 유연하게 SQL문을 동적으로 작성하고 변형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저희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볼 거는 JDBC라고 해서 자바와 관련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PI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뭐 데이터베이스에 뭐 접속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접속한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거기서 원하는 쿼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뒤에 예제를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형태의 코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JD식 example에서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불러와 가지고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에서 커넥션을 해가지고 드라이버 매니저에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유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DB에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있는 이 위치로 연결을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connect, create statement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statement라고 하는 지금 객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러 같은 거가 나올 때 예외 처리 이런 형태를 처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뭐 예전 버전의 자바인데 이것도 조금 뭐 비슷하지만 그냥 문법만 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전에 있던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해서 쓰는 건데 자, 아까 했던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스트럭터라고 적힌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인스트럭터라고 했던 그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이 킴이라고 하는 77987 뭐 킴 피직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서트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QL과 관련된 명령어를 활용해서 실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에러가 날 경우 실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입섹션이 발생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뒤에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 객체에서 우리가 쿼리를 날리는데 여기 셀렉트문을 하는 거죠. 셀렉트문에서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그룹 바이를 해서 불러오는, 그래서 SQL문이 이렇게 중간에 이 부분에서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지금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데이터에서 테이블에서 각 학과의 평균 연봉이 출력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JDBC 이게 JDBC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뒤에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뒤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쿼리를 처리하는 것과 null value 관련된 걸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여기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디파트먼트 네임과 관련돼 가지고 작성해서 우리가 이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름의 컬럼 값을 가져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합에 있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컬럼 값을 갖고 오는 그런 명령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널 값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하는 지금 어떤 컬럼의 값을 불러와가지고 널이면은 뭐 0으로 반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론 null value 이렇게 출력하라고 명령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만약 null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이제 넣는 부분이라 하고 prepared state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준비된 뭐 번역서를 보니까 준비된 구문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운 값을 들어왔을 때 몇 개의 값을 이렇게 물음표의 형태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 값을 받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SQL 쿼리를 컴파일 한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좀 진행할 때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제를 보면은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긴 prepared statement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SQL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하는 건데 4개의 값을 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 아래 보면은 첫 번째 실행한 걸 보면은 자, 첫 번째 값이 보면은 88877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고 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번째까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를 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다시 여기가 업데이트 하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삽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꾸려면은 우리가 set string에서 1번에 있는 값을 뭐 88878이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넣은 다음에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쿼리를 반복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바인딩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해서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prepared statement를 쓰면 준비된 구문을 쓰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성능도 좋아지고 보안적인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SQL 인젝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공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앞에 뒤에 부분도 여기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더 스트링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쿼리문을 select from instructor where name은 뭐 이런 형태로
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력을 우리가 이름을 여기다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죠. 뭐 리라든지 이런 이름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형태의 어떤 쿼리를 입력할게요. 자, 그러면은 쿼리는 우리가 여기 적당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자체도 어떤 쿼리 명령 형태로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뭐 바뀌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래처럼 보면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인스트럭터 샐러리는 샐러리 플러스 만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이 값만 샐러리라고 하는 특정 값만 나오는데 자, 모두에 있는 샐러리를 다 그냥 바꾸는 그런 데이터 조작 같은 형태의 어택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QL 같은 거를 이게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 공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있으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지 않게 사람들이 데이터에 악의적으로 좀 데이터에 손상을 주려고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형태를 사용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방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메타데이터 피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메타데이터는 제가 뭐라 했죠?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인지와 관련된 것이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결과로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열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객체를 하나, 메타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컬럼별로 갖고 와서 컬럼 이름과 컬럼의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을 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컬럼 카운트는 컬럼 개수만큼 얘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반복문을 해가지고 열 이름 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열의 타입 그 타입 그 두 개를 반복해서 쭉 출력하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떤 스키마가 어떠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코드라고 이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가져오는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일단 보면은 메타데이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get columns라고 하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라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이 스키마에 있는 이 테이블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좀 얻는 또 다른 형태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한번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가져오는 건데 이 뒤도 가져오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다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도 get tables라고 하는 형태에서 테이블과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이 조건에 맞는 테이블을 가져오는 건데 그 첫 번째 인자 같은 경우 여기 카탈로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름이나 아니면은 그 스키마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불러가지고 가져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테이블에 대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테이블의 이름을 가져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걔네들한 테이블이라든지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메타데이터를 불러오는 몇 가지 방법
대해서 살펴봤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 프라이머리 키도 바로 보자면은, 자,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어떤 튜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조회하는 형태를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DMD라고 하는 이렇게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get primary keys 이런 식으로 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로 결과를 실제로 아래에 대해서 실행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 키에 대한 시퀀스가 기본 키가 몇 개 있을 때 그 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열의 이름 컬럼 네임을 반환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얘에 대한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얘에 대한 키가 뭔지를 찾는 어떤 예시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또 DDBC에서도 트랜잭션을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제어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JDBC에서는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밋이 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멀티플하게 업데이트할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걔에 대한 오토매틱 커밋을 이런 형태로 입력하면은 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할 거면은 커밋이나 롤백이라는 형태로 얘에 대한 트랜잭션 제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토 커밋이 true로 이렇게 넣으면은 다시 오토매틱하게 커밋이 되게 하는 형태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JDBC를 통해서 이렇게 트랜잭션도 관리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장 함수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형태를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큰 데이터 타입에서 우리가 이렇게 블럽이나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JDBC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문법적인 거를 그냥 간단히만 지금은 이렇게 활용된다고 본 거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려면은 이런 데 좀 접속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은 훨씬 더 자바를 쓰시는 메인으로 언어로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이런 데서 들어가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가 조금의 그런 거였다면은, 자, 지금까지가 이제 이 다이나믹한 이런 부분이었다면은, 자, 이제 SQLJ라고 하는 형태를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다이내믹 형태로 SQL이 있고, 그 다음에 임베디드 SQL이 있는데, 이제는 임베디드 SQ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쓰는 방법은 SQLJ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정해진 형태로 우리가 컴파일을 진행할 때 검증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코드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래 여기 이제 예시 코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보면은 히터를 지금 돌리면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SQL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select 문이 이렇게 그룹 바이 들어가서 아까 앞서 있던 예제랑 같은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여기 이렇게 SQL 히터가 들어가가지고 이 형태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에서 히터를 돌릴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파트먼트 네임에서 얘네들을 불러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커리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한번문에서 쭉 해서 돌리는 예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픈 데이터베이스 같은 ODBC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통신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표준 인터페이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얘 같은 경우는 할 때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쿼리를 쓰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따로 반환하는 그런 형태로 보통은 이루어진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뭐 GUI 같은 거로 해서 네, ODBC랑 연결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표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뒤에부터는 바로 이제 또 이 인베디드 SQL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이 표준에 대해서 보면은 인베디드 SQL은 그래서 SQL 문을 우리가 다양하게 쓰는데 뭐 C도 되고 C++, 자바, 포트란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에서 쓸 수 있게 진행하는 그런 좀 표준 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호스트 랭귀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가 SQL 구문을 네, 삽입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언어랑 좀 상호작용해서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로 네, 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인베딩 형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QL 구문을 네, 이 언어의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넣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랭귀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뒤에 예제 같은 거를 보면 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셀렉트 네, 셀렉트 뭐 예를 들어 뭐 스타 네, 그다음 from 많이 했던 instructor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저희가 활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중간에 SQL 문을 이렇게 넣는 형태로 넣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표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보통은 저는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는 이제 인베디드 SQL을 쓰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커넥트를 해서 서버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름과 패스워드를 써가지고 쭉 연결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봐야 하는 게, 자, 그럼 우리가 또 변수를 좀 구분을 해야겠죠. 거기서 호스트 랭귀지, 자, 뭐 C 같은 호스트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인베디드 여기서 쓰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컬런을 씁니다. 그래서 컬런을 써가지고 SQL 베리어블과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컬런에서 credit amount라고 하는 네, 이 변수를 따로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변수 같은 거를 여기서 선언을 할 때는 declare라고 하는 이 섹션에 적어서 declare 섹션 안에다가 네, 선언을 해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credit amount라고 하는 것을 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 구문 안에서 네, 활용해서 SQL문에서 활용할 수 있게 선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런을 활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SQL과 관련된 베리어블과 구분을 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 뒤에는 이제 커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커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SQL 문들을 좀 한 줄씩 다 쓸 수 있게 우리가 그냥 불러올 때 예를 들어서 뭐 SQL 문이 한 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SQL 불러올 때 보통 이렇게 테이블과 같은 이런 테이블과 같은 이런 것 애를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튜플들을 다 불러올 텐데 그래서 이 튜플들을 하나씩 불러오는 걸 이렇게 커서라고 한 형태로 불러와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커서는 네, 여기 써 있는 이 형태로 declare C 커서 for SQL query라고 하는 지금 변수를 C라고 해가지고 커서를 선언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 아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호스트 랭귀지에서 우리가 스튜던트에 대한 아이디와 이름을 찾는데 뭐 어떤 number of credit amount라고 한 것보다 좀 많이 있는
예를 들어 크레딧 어마운트 예를 들어서 값이 뭐 100학점 그러면 10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의 학생의 아이디랑 네임을 찾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쿼리를 해야 되는데 SQL 쿼리를 엔베디드 해야 되기 때문에 EXEC SQL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커서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셀렉트 문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이 크레딧 어마운트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변수가 있기 앞선 여기서 선언한 거죠. 앞서 이렇게 크레딧 어마운트는 호스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컬런을 붙여가지고 따로 구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호스트 랭귀지에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돼가지고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쓰면 그럼 뭐가 좋냐? 그래서 커서는 SQL 쿼리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용량의 그런 데이터들을 순회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커서를 했으니까 이 커서에 대해서 열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바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EXEC에서 커서를 앞서 만들었다면은 커서를 이렇게서 우리가 열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쿼리를 이제 실행하게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이 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쿼리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쿼리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크레딧 어마운트를 활용해서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쿼리가 그래서 호스트 랭귀지를 써서 크레딧 어마운트라고 하는 거에 접속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부분은 아래에서 fetch라고 하는 게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fetch 걸 해서 값들이 있는 것을 튜플씩 가져오는 형태인데, 그래서 fetch라고 해서 그래서 C에 있는 이 커서에 있는 것을 fetch로 해가지고 걔를 지금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SI라고 하는 것과 SN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겠죠. 아마 이 두 개가 그 뒤에 있는 ID랑 네임이니까 SI, SN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열의 값을 SI라고 하는 변수랑 두 번째를 S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가져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한 줄씩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다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커서를 닫아야겠죠. 그래서 커서를 이제 다 쓰고 끝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close라고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이거는 이 변수, 이 SQL state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가 더 이상 이제 가져올 게 없으면은 우리가 설정이 이걸 이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 아래는 close를 통해서 항상 닫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데이터와의 통신을 종료해서 조금 더 메모리나 리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한번 쓰고 나서는 이렇게 close C해서 커서를 닫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이제 embedded SQL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또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뭐 인서트, 델리트 해서 SQL 문을 바꾸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EXEC에서 SQL을 써서 SQL 문을 하고 커서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그냥 이 부분을 가져와서 for update라고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주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fetch는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fetch를 해서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샐러리를
샐러리를 샐러리 플러스 100으로 지금 불러온다고 할게요. 그래서 현재 C에서 거서에서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인스트럭터에서 이렇게 값을 바꾼다. 그래서 업데이트 뒤에 릴레이션 이름을 쓰고 테이블 이름을 쓰고 셋 뒤에다가 제가 원하는 그런 변형 업데이트를 할 명령어를 SQL 명령어를 써주시면은 그 fetch에서 불러올 때마다 데이터를 바꾸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바로 functions and procedure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함수랑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데이터베이스 저장한 다음에 저장해서 좀 불러오는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뭐 C나 C++에서 우리가 external programming에서 우리가 언어를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SQL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에서 예를 들어 뭐 컴퓨터 공학과 그래서 학과를 줬을 때 그러면 그 학과에 있는 카운트를 좀 교수는 몇 명인지 이것을 아웃풋으로 내뱉는 함수를 한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은 자 create function에서 먼저 이런 명령어를 쓴 다음에 dep count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을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함수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인풋으로 뭘 받았는지 쓰죠. 그래서 인풋은 디파트먼트 네임을 저는 줄 거고요. 리턴은 인테저 그래서 정수값을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그래서 디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 값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가 SQL 문이죠. 그래서 여기 SQL 문의 결과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인스트럭터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디파트먼트 네임을 받아가지고 만족하는 카운트 값을 dcount로 지금 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유형 학부에 뭐 20명이다. 그럼 AI 소프트웨어 유형 학부를 디파트먼트 네임을 받으면은 20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리턴을 하면은 해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그럼 사용하는 방법은 dep count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dep count, dep name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학과에 뭐 12명 이상 있는 사람들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제가 임의로 정의한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또 SQL에 쿼리를 날리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분 테이블 펑션이라고 하는 형태를 볼 건데요. 자, 여기도 약간 비슷한 형태로 똑같이 학과에 있는 사람을 좀 반복하는 건데 이것을 테이블 펑션 함수 테이블을 결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합니다. 아까 여기는 결과값이 그냥 이렇게 인테저였잖아요. 인테저였는데 여기는 테이블을 리턴을 할 때는 테이블 펑션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create 펑션을 해서 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게 디파트먼트에 있는 학과의 모든 이름을 내뱉는 거죠. 자, 그랬을 때 return 쓴 다음에 그냥 테이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하는 건데 그럼 이 테이블은 뭐냐? 반환 타입을 적어주는데 걔는 이렇게 ID name, department name, salary 이 형태로 내가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고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약간 데이터 타입을 반환할 타입을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디파트먼트 네임 받았을 때 이 조건에 맞는 이 테이블을 이렇게 내뱉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 별 from table 이렇게 그러면은 이 뮤직이라고 하는 음대에 있는 모든 교원들이 나오는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이 테이블로 하는 그런 형태로
코드를 또 짤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SQL 프로시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로시저는 사실 함수랑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복잡한 작업하거나 아니면 좀 출력이 좀 다중 출력일 때 활용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이 뭐 다중 여러 가지 다중 값을 반환할 때 이런 형태로 프로시저로 쓴다고 하는데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까 dep count 펑션을 이렇게 쓰는 건데 create procedure로 넣은 다음에 프로시저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넣어주는 게 우리가 입력, 그럼 인풋으로 뭘 받는지 아웃풋으로 뭘 받는지 이렇게 좀 미리 create 할 때부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egin으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select 문이 여기 들어갔죠. select 별에서 dcount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과 out은 우리가 input과 output에 대한 그런 매개 변수를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out에다가 적정한 값을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은 다중값을 여러 가지 값들을 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여러 값을 반환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비슷한 형태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이렇게 call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embedded SQL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dcount를 먼저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physics 해서 이 부분을 불러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내믹 SQL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복과 관련된 중복과 같은 것도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걔네가 이름만 다르면은 걔네들도 같은 이름을 가진데 there was one more.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 가진 프로시저를 활용하지만 우리가 매개 변수의 개수가 솔랑했으니까 number of argument 얘가 달라야지만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언어 language construct를 하는 이런 procedure와 function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QL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general programming language랑 같이 쓸 수 있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중요한 점은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마다는 약간 조금 신텍스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QL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구문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복잡한 이런 복합 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begin 한 다음에 그다음에 end 해서 중간에 멀티플한 형태를 여기서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 로컬한 지역 변수도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begin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SQL 문을 막 쓰고 그 다음에 end 이런 식으로 begin과 end 사이에 원하는 SQL 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while문을 쓰는 건데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시퀀스 원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써가지고 계속 반복 실행할 수 있게 이런 것도 다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얘를 좀 더 절차적 프로그래밍으로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쿼리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로그래밍 같은 형태로도 SQL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와 관련돼서 포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는 이 쿼리에 대해서 모든 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디파트먼트별로 우리가 어떤 예산이 있다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다 포문을 돌리는 형태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declare해서 n이라고 하는 값을 한 다음에 우리가 버젯을 디파트먼트에 있는 버젯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리는 건데 우리가 디파트먼트가 뮤직이면은 걔에 대한 버젯을 우리가 추가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하는 걸까요? 이걸 보면 하는 게 뮤직, 음악 특정 학과의 예산을 모두 더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문도 돌려가면서 어떤 간단한 연산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R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반복 변수, 각 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R에 있는 버젯을 n이라고 하는 우리가 값을 예산의 합을, 그래서 얘는 예산 합이죠. 예산의 합을 n에다가 r.budget에서부터 불러오는 그런 형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실제로 반복할 일이 많겠죠. 우리가 데이터가 정말 많을 때마다 데이터마다 어떤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런 형태로 포문을 활용해 주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당연히 일반 그냥 코드니까 if, then, else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if, 뭐 여러분들이 아는 if문, 그 다음에 뭐 elif, else 이런 형태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형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if, then, 그래서 불리언 형태로 일반적인 코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예전에 한번 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해서 값을 뭐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형태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거 한번 뒤에 있는 여기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뭘 할 거냐면은 register student after ensuring 학생을 제가 수강 신청을 받는데 클래스룸 캐패시티, 자 학과 뭐 예를 들어 강의실 정원이 뭐 30명이다. 그래서 강의실 정원이 안 넘게 학생들을 이렇게 레지스터 하는 형태라고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초과하지 않는 형태에서만 학생들을 지금 가져와야 되죠. 성공했을 땐 0이고 아닐 땐 -1을 내뱉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약간 그러면은 예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룸 시대에 지금 추가되는 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 out of classroom, 그러니까 이 강의실 정원을 초과를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예외 조건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실의 용량이 초과가 되면은 이렇게 시그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되는 형태, 그래서 -1이 나오거나 하는 이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external language rout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같은 경우도 외부 언어로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SQL은 기본적으로 C나 여기에 있는 언어로도 펑션을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여기 있는 파일 경로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dep count 뭐 procedure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 프로그램의 파일에 접속해서 하라라고 하는 뜻이고요. R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여기에서 뭐 이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경우에는 SQL로 그때그때 선호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경로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이나 확장성이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부 언어에 대한 루틴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같은 부분은 뭐 이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외부 언어에서 갖고 온다.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더 더 좋은 표현력을 또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SQL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다른 언어를 쓰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좋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security 리스크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권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안 맞거나 손상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이나 이런 게 문제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럼 외부 언어를 했을 때 보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deal with 하냐라고 했을 때 뭐 샌드박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언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바 같은 안전한 언어를 해서 여기서 억세스나 데미지를 못 주게 만들어 버리는 뭐 그런 형태가 뭐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별도의 프로시저를 해가지고 따로 돌리는 뭐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외부를 썼을 때는 보안이 문제지만 보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를 쓴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또 문제가 또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좀 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리거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